오늘은 2026년부터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폭 개편에 대해 상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금액 조정을 넘어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많은 분들이 내게도 변화가 있을지, 신청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 영상이 그런 궁금증을 해결하고 제도 변경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으로 더욱 좋은 정보를 전하는 시니어 정보나라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도 변화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물가와 생활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기존 급여 기준만으로는 저소득 취약층의 실질적 삶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청년 1인 가구와 독거 어르신,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이 주요 배경입니다. 이에 정부는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여 올해 609만 7,773원 대비 약 40만 원이 인상된 649만 4,738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선정 기준의 단순화 및 보장성 강화입니다. 수급자 간 차별 완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급여 구조의 현실화, 제도 접근성 향상, 지원의 포괄성 확대가 제도 개편의 주요 방향성입니다.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향후 3년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 방향과 개선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역대 최대 인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025년 239만 2,013원에서 2026년 256만 4,238원으로 7.20% 인상되어 17만 2,225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인상폭으로 가구별로 살펴보면 2인 가구는 396만 4,609원에서 424만 3,541원으로 7.02% 인상되었고 3인 가구는 512만 1,815원에서 547만 6,506원으로 6.93%, 4인 가구는 609만 7,773원에서 649만 4,738원으로 6.51%, 5인 가구는 706만 2,048원에서 750만 3,222원으로 6.24%, 6인 가구는 798만 5,866원에서 848만 2,164원으로 6.22%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1인 청년 가구와 독거 어르신,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위주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해 기존의 기준을 초과했던 가구들이 새롭게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으며 예상되는 신규 수급자는 생계급여 기준으로 약 4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으로 대폭 개선되는 생계급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를 기준으로 하며 2026년 기준액은 1인 가구 82만 556원으로 2025년 대비 약 5만 5천원 증가했습니다. 2인 가구는 135만 7,933원으로 약 8만 9천원, 3인 가구는 175만 2,482원으로 약 11만 3천원, 4인 가구는 207만 8,316원으로 약 12만 7천원 각각 증가했습니다. 생계급여는 보충급여 방식으로 지급되어 선정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실제 지급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월 30만 원의 소득 인정액을 가지고 있다면 82만 556원에서 30만 원을 차감한 52만 556원을 받게 됩니다. 기준 인상으로 새롭게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월 70만 원 정도의 아르바이트 소득을 가진 청년 1인 가구는 2025년 기준으로는 수급이 불가했지만 2026년부터는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월 소득 인정액이 200만 원인 4인 가구도 기존에는 기준 초과로 탈락했지만 새로운 기준에서는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장성이 강화된 의료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정 기준이 확대된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하며 2026년 기준액은 1인 가구 102만 5,695원으로 약 6만 9천 원 증가했습니다. 2인 가구는 169만 7,416원으로 약 11만 1,000원, 3인 가구는 219만 602원으로 약 14만 1,000원, 4인 가구는 259만 7,895원으로 약 15만 9천 원 각각 증가했습니다. 2026년부터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 부담이 추가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현행 1종 수급자는 2번 무료, 외래의원급 1,000원이고 2종 수급자는 2번 10%, 외래의원급 1,500원을 부담하는데 앞으로는 외래 본인 부담 추가 인하 또는 면제 범위 확대, 만성질 환자와 중증질 환자 본인 부담 경감,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강화 등의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별히 독거 어르신을 위한 방문 진료 서비스 확대, 장애인을 위한 재활치료비 지원 증대, 정신질 환자를 위한 외래 치료 접근성 개선, 만성질 환자를 위한 지속치료 보장 강화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이 확대됩니다. 이번에는 더욱 현실화된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를 기준으로 하며 1인 가구 123만 834원으로 약 8만 3천 원, 2인 가구 203만 6,900원으로 약 13만 3천 원, 3인 가구 262만 8,723원으로 약 16만 9천 원, 4인 가구 311만 7,474원으로 약 19만 1,000원 각각 증가했습니다. 지역별 임대료 상한액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 수도권의 경우 1인 가구는 현재 35만 원에서 38만 원으로, 2인 가구는 39만 원에서 42만 원으로, 3인 가구는 47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4인 가구는 50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일반 임대주택 외에도 고시원과 원룸텔 등 준주택, 반지하와 옥탑방 등 취약주거, 쉐어하우스와 기숙사 등 공동거주, 청년주거 지원주택 등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지원이 신설되거나 확대됩니다. 단순 임대료 지원을 넘어 주거질 향상을 위한 지원도 확대되어 도배와 장판 교체 등 경보수 지원 확대, 화장실과 부엌 등 필수시설 개보수, 단열과 방수 등 주거 환경 개선, 안전설비 설치 지원 등이 이루어집니다. 이번에는 제도 구조의 혁신적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추가 완화입니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10월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 등에 대해 60년 만에 폐지되었지만 의료급여와 주거급여에는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가 추진되고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대폭 완화되어 고소득과 고재산 부양의무자 기준만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율과 기본재산액도 현실에 맞게 조정됩니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의 경우 현재 6,9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중소도시 4,200만 원에서 4,600만 원으로, 농어촌 3,5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인상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소득 환산율은 일반 재산 현재 4.17%에서 3.8%로, 금융재산 현재 6.26%에서 5.8%로 인하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신청 및 심사 절차도 혁신적으로 개선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시스템 고도화와 AI 기반 자격 판정 시스템 도입, 자동소득과 재산 조회 시스템 확대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됩니다. 필수 제출 서류는 30% 축소되고 공적 서류 온라인 발급 연계가 확대되며 증명서 갱신 주기도 연장됩니다. 심사 기간은 현재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되고 긴급 지원 연계 시스템이 강화되며 이의 신청 처리 기간도 단축됩니다.
다음으로 특별 지원 제도의 신설과 확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 18세에서 34세 청년을 위한 특례 제도가 대폭 확대됩니다. 청년 기본소득과 연계한 통합 지원, 취업 준비 기간 중 생계급여 유지, 자립 준비를 위한 자산 형성 허용 확대 등이 추진됩니다. 독거 어르신과 고령자를 위한 특별 배려로는 의료급여 방문 진료 확대, 생활 지원 서비스 연계 강화, 응급의료체계 연결 등이 이루어집니다. 장애인의 추가 비용을 반영한 지원으로는 장애 관련 추가 비용 인정 확대, 활동 지원과 연계한 통합 서비스, 보조기구 구입비 지원 강화 등이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 부담을 고려한 다자녀 가구 특별 지원으로는 세자녀 이상 가구 추가 지원, 교육비 연계 지원 확대, 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등이 마련됩니다. 다음으로 지역별 차별화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높은 생활비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임대료 상한액 추가 인상, 청년 주거 지원 확대, 교통비 지원 신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무료 이용권 제공, 공공도서관 이용료 면제, 문화시설 할인 혜택 등 특화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부산과 대구, 광주 등 광역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의료 접근성 개선 지원, 지역 특산품 현물 지원, 관광 문화시설 할인 등이 이루어지고 지역 주력 산업 일자리 연계, 기술 교육 프로그램 우선 제공, 지역 기업 취업 인센티브 등 산업 연계 지원도 강화됩니다. 농어촌 지역은 특별 배려로 계절성 소득 반영 방식 개선, 농어업 관련 재산 평가 특례, 의료 취약지 방문 진료 확대 등이 이루어지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귀농과 귀촌 정착 지원, 농산물 판매 지원, 농기계 구입비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다음으로 재정 영향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 예산은 약 15조 원 규모로 예상되며 생계급여 약 6조 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 의료급여 약 7조 원으로 전년 대비 8% 증가, 주거급여 약 2조 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국세 수입 증가분 우선 배정, 복지 목적세 신설 검토, 지방자치단체 매칭 비율 조정 등이 있습니다. 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경제 성장률과 연동한 인상체계, 자립지원 프로그램 강화,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 등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국제적 관점에서의 평가를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하면서 상대적 빈곤율 개선 효과, 사회안전망 촘촘함 정도, 복지 지출 GDP 대비 비중 등에서 향상이 기대됩니다. 독일의 하르츠4 제도, 프랑스의 RSA 제도, 영국의 유니버셀 크레디트, 일본의 생활보호제도 등 주요 선진국의 제도와 비교했을 때도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번에는 수급자 관점에서의 실질적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수급자 가구의 생활 변화를 살펴보면 기존 수급자인 1인 가구는 월 생계급여가 약 5만 원 증가하고 의료비 부담이 추가로 경감되며 주거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신규 수급자가 될 수 있는 4인 가구는 월 생계급여 최대 20만 원 지급이 가능하고 의료급여 일종 혜택과 주거급여 월 30만 원 내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지원을 넘어 자립을 위한 체계로는 자활 사업 참여 확대, 취업 성공 패키지 연계, 교육 훈련 기회 제공 등이 마련됩니다. 제도 개선이 가져올 사회적 효과로는 가족 관계 갈등 완화, 사회 참여 기회 확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회복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무진을 위한 운영 지침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 변화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위해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 사례 중심 실무 교육, 정기적 업데이트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효과적 제도 운영을 위한 협력 체계로는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 교육,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연계 서비스 확대 등이 있습니다. 제도 운영성과 점검을 위해서는 실시간 수급자 현황 파악, 만족도 조사 정기 실시, 개선 사항 즉시 반영 등의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됩니다. 이번에는 수급자 및 예비 수급자를 위한 실전 가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격 확인 방법으로는 복지로 온라인 모의 계산이 있습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 메뉴를 클릭하고 가구 정보 및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수급 가능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상담은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복지관 사회복지사, 콜센터 129번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준비를 위한 기본 서류로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이 있습니다. 소득 관련 서류로는 근로소득 원천징 수영수증, 사업소득 신고 서류, 연금 수급 확인서, 실업급여 수급 확인서 등이 필요하고 재산 관련 서류로는 임대차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보험증서, 예금 잔액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 절차는 접수 즉시 소득과 재산 조사 7일 내, 필요시 현지 확인, 자격 결정 20일 내, 급여 지급 개시 순으로 진행됩니다. 허위 신고 시 급여 환수 및 제재가 있고 변동 사항 즉시 신고 의무가 있으며 정기적 확인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신규 수급 가능 가구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1인 가구는 월 소득 80만 원 이하의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원룸이나 고시원 등 거주, 부모와 별거 중인 경우 신규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장년 가구는 실업이나 저임금 일자리, 의료비 부담이 큰 가구, 임대료 부담 과중,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노인 가구는 기초연금 수급 중, 만성질환 치료 중, 독거나 노인 부부, 월 소득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 수급자도 혜택이 확대되어 생계급여는 월 급여액이 5만 원에서 12만 원 증가하고 자활 사업 참여 시 추가 혜택과 자산 형성 지원이 확대됩니다. 의료급여는 본인 부담금이 추가로 인하되고 만성질환 관리 지원과 방문 진료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주거급여는 임대료 상한액이 인상되고 주거 환경 개선비 지원과 다양한 주거 형태 인정이 확대됩니다. 다음으로 대상별 맞춤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학생 및 청년층의 주요 변화는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이 82만 원으로 상향되고 부모 소득과 분리하여 개별 심사하며 학자금 대출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신청 전략으로는 부모와의 주소지 분리 확인, 아르바이트 소득 정확히 파악, 주거비 부담 현황 정리, 학업 지속 계획서 준비가 있습니다. 하지만 허위 분과 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정기적인 학업 지속 확인, 졸업 후 취업 시 신고 의무 등을 주의해야 합니다. 중장년 실업자의 주요 혜택으로는 구직급여와 별도로 생계급여 수급 가능, 직업훈련 참여 시 추가 지원, 의료급여로 건강관리 부담 완화가 있습니다. 자립지원으로는 자활 사업 우선 참여 기회, 취업 성공 시 6개월간 급여 유지, 창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확인서, 구직 활동 계획서, 보유 기술 및 경력 정리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독거 어르신은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응급상황 대응 체계 연결, 사회적 고립 방지 프로그램 등의 특별 배려를 받습니다. 의료 지원으로는 만성질환 관리비 지원, 방문 진료 서비스 우선 제공, 약값 부담 완화가 있고 생활 지원으로는 식사 배달 서비스 연계, 안전 확인 시스템 운영, 여가 활동 프로그램 제공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 가구는 장애 관련 추가 비용 인정 확대, 활동 지원 서비스 연계 강화, 보조기구 구입비 지원 등의 추가 지원을 받습니다. 맞춤형 서비스로는 장애 유형별 특화 서비스, 재활치료비 지원 확대, 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이 있고 권익 보장을 위해 장애인 권익 옹호 서비스, 차별 금지 및 구제 지원, 자립생활 지원 프로그램 등이 제공됩니다. 한부모 가족은 육아 지원으로 아동 양육비 추가 지원, 어린이집 우선 입소,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연계를 받습니다. 취업 지원으로는 시간제 일자리 우선 제공, 직업훈련 중 아동 돌봄 지원, 재택근무 일자리 연계가 있고 교육 지원으로는 학용품비 지원 확대, 급식비 전액 지원, 교육문화 프로그램 참여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서비스 활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복지로 활용 완전 가이드를 통해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복지로를 검색해서 앱을 설치하고 회원 가입,
본인 인증을 완료한 후 복지 서비스 신청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처리 현황 실시간 확인, 복지 정보 맞춤 알림 등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확인하고 가족 정보 변경 시 즉시 업데이트하며 질문 사항은 챗봇을 먼저 이용하는 것이 활용 팁입니다. AI 상담 서비스는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기본적인 제도 문의, 신청 자격 간단 확인, 필요 서류 안내 등을 제공합니다. 음성 인식 서비스를 통해 고령자와 시각장애인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음성으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결과를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도 변화에 따른 사회적 파급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절대적 빈곤 완화 효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약 2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빈곤선 이하 인구가 약 15% 감소하며 아동 빈곤율이 대폭 개선됩니다. 상대적 빈곤 완화로는 소득 분위별 격차가 축소되고 중위소득 대비 저소득층 비중이 개선되며 소득 불평등 지수가 개선됩니다. 건강 증진 효과로는 의료 접근성이 개선되어 미충족 의료 수요가 해소되고 예방 중심 건강관리가 확산되며 만성질환 관리가 개선됩니다. 정신건강 향상으로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사회적 배제감이 감소하며 자존감 회복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교육 기회 확대로는 아동 교육 지원을 통해 학습권 보장이 강화되고 교육 격차가 해소되며 진로 선택 기회가 확대됩니다. 성인 재교육을 통해서는 평생 학습 기회가 제공되고 디지털 역량이 강화되며 직업 전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번에는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적극 권장합니다. 기존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되어 기존 탈락 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소득이 기준을 약간 초과해서 탈락한 경우라면 재신청을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는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었고 2026년부터는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도 기준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이나 고재산이 아닌 이상 대부분 신청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이 없는 1인 가구는 생계급여로 월 82만 원, 4인 가구는 월 208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2026년 1월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지만 12월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니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 혼자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만 18세 이상이면 독립된 가구로 인정받아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와 별거하며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청년 혼자서도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전망과 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긍정적 전망으로는 사회안전망이 강화되어 복지 사각지대가 대폭 해소되고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와 사회 통합 증진이 기대됩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로는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활성화, 저소득층 생활 안정으로 사회 비용 절감, 장기적 경제 성장 기여 등이 있습니다. 극복해야 할 과제로는 재정 부담 측면에서 증가하는 복지 수요와 재정 한계,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의 필요성, 효율적 예산 집행 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제도 운영 측면에서는 급격한 수급자 증가에 대한 행정 대응, 전달 체계의 전문성 강화,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합의 측면에서는 복지 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근로 의욕 저하 우려 해소, 복지와 일자리 정책 간 균형이 중요합니다.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로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제도 변화에 대한 충분한 홍보,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확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대면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통합적 접근을 위해서는 타부처 정책과의 연계 강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합니다. 2026년을 준비하며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은 단순한 급여액 인상을 넘어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양적 확대 측면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이 1인 가구 7.2%, 4인 가구 6.51%로 역대 최대 인상되고 수급자가 약 20만 명 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복지 예산이 약 2조 원 증가합니다. 질적 개선 측면에서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추가 완화되고 디지털 신청 시스템이 고도화되며 맞춤형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제도 혁신을 통해 급여 체계가 현실화되고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하며 자립 지원이 강화됩니다. 성공적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재원 확보와 단계적 확대, 전달체계 전문성 강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홍보와 발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고 시민사회는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확산, 복지 사각지대 발굴 협력, 사회적 편견 해소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급자에게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많은 분들이 새롭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지만 단순히 급여를 받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이를 발판으로 삼아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적극적 참여를 통해 자활사업과 직업훈련 등 자립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시고 건강관리와 자녀교육 등 장기적 투자 관점을 유지하며 지역사회 활동 참여로 사회적 관계를 회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권리와 의무 측면에서는 정당한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시되 정확한 신고 및 협조 의무를 이행하시고 제도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개편은 시작에 불과하며 향후 더욱 포괄적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기 비전으로는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 검토, AI 기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생애주기별 통합 지원 체계 등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이러한 변화를 현실로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문의 및 도움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을 이용하는 방법은 복지로와 보건복지부 웹사이트를 이용하실 수 있고 전화로는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과 복지로 콜센터 1566-3232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을 통해서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시군구청 복지담당부서, 지역사회복지관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모바일로는 복지로 앱과 정보24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모든 국민이 더욱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다양한 정보들을 더 빠르게 받아보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전해주세요. 앞으로도 시니어 정보나라와 함께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